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하고 또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때로는 끝없는 할 일에 지쳐버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날들 속에서 문득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바로 그런 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위한 숨 고르기가 필요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진정한 휴식이 무엇이며 그 휴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숨가쁜 경주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죠. 학교에서는 공부, 직장에서는 업무, 집에서는 가사 노동,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의 관계 유지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요? 몸은 고사하고 마음까지도 지쳐버린다면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잠시 멈춰 서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격렬한 훈련 중간에 휴식을 취하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듯이 우리 역시 삶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테니까요.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요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면서 우리의 개성과 열정은 점차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춰 서는 용기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힘의 표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진정한 열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숨 고르기가 필요한 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 햇살이 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그 순간의 평화로움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듣는 것. 멜로디와 가사 속에서 편안함을 찾고 그 음악이 주는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활기찬 재즈는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햇살 좋은 날,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 맨발로 흙을 밟아보는 것. 차가운 흙의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지면서 느껴지는 생명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특별한 치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잔디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숨고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변의 방해 요소로부터 벗어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잠시 꺼두고 해야 할 일 목록은 잠시 잊어버리세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알림을 꺼두고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세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해결책은 단순한 휴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2025년 8월과 같은 한여름에는 무더위와 바쁜 일정으로 인해 더욱 지치기 쉽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습한 공기는 우리의 체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불쾌지수는 마음의 평화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 검색 결과를 참고하여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려볼까요? 먼저, 일상 속에서의 휴식입니다.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거나 평소 미뤄두었던 독서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설 속의 가상 세계에 몰입하거나 인문학 서적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정신적인 양식이 됩니다. 간단하게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도 좋고요.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감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힐링이 됩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고양이와 함께 낮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공예처럼 손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입히거나 실을 엮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결과물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활동적인 휴식을 원한다면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으로의 호캉스나 국내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편안한 침대에 몸을 맡기고 룸서비스를 즐기며 완벽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나 강원도의 시원한 계곡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은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거나 남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탐험하며 모험심을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캠핑이나 피크닉을 통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텐트 아래에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거나 강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정한 해방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행이 어렵다면 동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사람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복잡했던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몸을 가꾸는 시간도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피부 관리나 헤어 스타일링에 신경 쓰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 직접 마사지를 하거나 피부과에 가서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푸석해진 머릿결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 데일리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따라 해보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보며 옷을 입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가벼운 운동 루틴을 만들거나 건강한 여름 식단을 계획하여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몸의 균형을 잡고 유연성을 기르거나 가벼운 조깅이나 수영으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
내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2025년 8월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기에는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여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거나 독립기념관에서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넘어선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휴식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름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학생이나 직장인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휴식과 취미, 여행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방학 계획을 소개하거나 휴가 중 경험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색적인 체험 브이로그를 기획하여 드론쇼 관람이나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관람 등 특별한 이벤트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에 참여하거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패션 브랜드나 새로운 여행지, 인기 있는 앱이나 서비스 활용, 후기 등 트렌디한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2025년의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여 콘텐츠를 기획한다면 더욱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개성과 스토리를 담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나만의 색깔과 관점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품질의 영상과 흥미로운 편집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솔함이 중요합니다. 꾸밈없이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정성껏 답글을 달아주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는 것은 채널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폭염, 건강, 휴가, 여행, 일상, 힐링, 물놀이, 캠핑, 패션, 미용 등 2025년 여름 관련 키워드를 활용하여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염 속 시원한 나만의 힐링법, 건강한 여름 나기 위한 꿀팁 등 시기성을 반영한 제목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이러한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MZ세대가 추천하는 여름 휴가지 베스트 5, 친환경 캠핑을 위한 필수 아이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어떤 감정들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지,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 슬픔,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들도 억누르기보다는 온전히 느끼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흘려보내고 오직 현재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뇌를 휴식하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도 좋은 숨고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조언이,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거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우리에게 큰 활력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삶의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때로는 바쁜 일상에 쫓겨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은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성취가 더 중요한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거나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겠다와 같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다시 나아갈 힘과 동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꿈과 목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잠시 멈춰서 숨 고르기가 필요한 날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은 죄책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은 충분한 휴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폐 속 가득 신선한 공기가 채워지고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다시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하며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숨 고르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닌 필수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